예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게 저쪽 미흡지만,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통일을 않고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통일을 해서 한 나라가 돼서 사는 게 좋을까를 따지면, 저쪽은 자원이 많고 우리는 기술이 있고, 한 나라가 된다면, 아니면 적어도 연방으로라도 하나가 되면 우리는 굉장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게 합치는 것이 안 합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가 3만불 4만불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이제 힘들어. 한계가 도달해서 자원이 없으니까. 근데 북쪽만 접수라는 거고, 접수는 아니라도 그냥 주고받기로, 우리가 우리나라 거니까 중국이 안 뺏기고 우리가 사온다고, 우리가 쓴다고 치면 거기에 엄청난 그 미량 요소 이런 게 많으니까, 우리가 뭐 삼성에 쓸 그런 그 시트루 금속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져도 안 사와도 돼. 외국에서 사오는 돈을 북쪽에 주면 돼. 그럼 우리는 그거 갖다 쓰고, 그러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어차피 통일되는 쪽이 우리 민족의 이롭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으로 나가야지. 왜 안 가려고 합니까? 마음을 좀. 그 다음에 한 번 싸웠다고, 형제간에 싸웠어요. 형이 나를, 동생이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죽이려고 했어. 평생 이놈하고 얘기도 않고. 그럽니까? 남이라면 그럴 수도, 남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도 처음에는 말도 않고 그러지만 1년은 지나면 또 말도 같이 하고, 이 새끼 네가 나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그러면 아, 그때는 내가 그냥 미안했어 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고를 않더라도 이 새끼 나를 그렇게 해코지 놈이야 하면서도 또 말도 하고 또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그러듯이 형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랄 적에 얼마나 싸우고 자랐습니까? 형제간이 많이 싸우잖아. 그러면서도 커서 또 이제 잘 지내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어쨌든 이 프레이밍, 정해진 프레임에서 이걸 바꿔야 된다 소리야. 그걸 리프레이밍이라고 해요. 여기에다가 이제 리프레이밍, 이렇게 하는 거죠. 생각의 틀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리프레이밍이 이게 제일 첫째예요.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틀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나부터 바꿔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을 바꾸게 할 수 있어. 나는 안 바꾸고 다른 사람 바꾸게 하면 안 돼. 나는 내가 고수, 예를 들어서 내가 진보적인 사람이야. 그러면서 너 인마 고수 틀 깨고 나와. 그게 됩니까? 나보다 진보의 틀을 탁 깨고 나와서 당신들 하는 소리가 50%는 맞는 소리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형성됐잖아. 그러니까 이걸 깨지지 않도록, 전쟁이 나면 다 부서지니까 이제는 뭐 내가 한 달에 300불씩 예를 들어서 그걸 헌납했다고 하더라도, 헌납도 아니고 그냥 국가에서 가져간 거지만,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나라를 다시 건설 못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부서지고, 요새 미투 여자 손 잘못 잡고 항의하고 막 그러고 있죠. 아무 의미 없어. 전쟁이 나면 여자 소용없어요. 어린이 소용없어요. 적이면 다 죽이는 거고. 인격? 무슨 인격이에요? 전쟁인데. 인격 이런 거 다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말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전쟁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새로 복구하려면 1,000억 달러가 든다고 봐요.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나고 저놈을 구슬르고 어떻게 하는데 100억 들어. 100억 달러 줘야지. 1,000억이 든다 하더라도 줘야 돼. 왜? 부서지고 1,000억 새로 만들려면 힘들잖아. 근데 1,000억 주고 그대로 지금부터 시작하면 훨씬 빠르잖아. 그걸 퍼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동생이 미워. 내가 잘 살아. 밉다고 내가 굶어 죽든 말든 다. 그게 형제가 아닙니까? 형제가 아니라도 이웃이라도 도와주잖아.
성금도 주잖아. 근데 동생이면, 예를 들어 동생이면 좀 미흡지만 너 인마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형한테 좀 잘해. 나도 너한테 잘할게.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 살게 해줘봐. 형에 대한 생각이 좀 바꿔지지. 근데 한번 싸워본 사람은 서로 못 믿어. 오해를 해. 또 나를 그렇게 하려는가? 또 때릴란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첫째. 시작이 생각의 틀이야. 나의 틀부터 깨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틀도 깨지. 지금은 나부터 얘기하는 거야. 이 틀을 깨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상황이죠. 내용. 상황과 내용에 따라서 그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서 상황 리프레임이라는 간단해요. 생각을 바꾸는 건데 예를 들어서 상사가 나 윗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를 주거나 나를 잘 못 알아줘. 답답하죠? 그러면 말을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과장이라고 합시다. 과장은 말이야. 나에게 그냥 스트레스만 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틀이. 또 다른 틀을 가진 사람은, 야, 과장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나 봐. 내가 어떤 기회를 잡아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내가 하는 일을 하면 회사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줘야겠어.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과장이 이놈 새끼 나쁜 놈이야.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런 거야. 한 사람하고 과장이 나의 일을 내가 하는 일이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데 내가 그 설명해주면 내가 중요하다는 걸 과장이 알면 그렇게 할 수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상황을 바꿔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 취직하고 있었다. 우리 오너가 일만 시키고 돈은 조금 주고 말이야. 에이, 다른 데 가야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기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 가치를 알려줘야 돼요. 주인이지만 모를 수 있잖아. 모르는 건. 그래서 어느 조용한 때 그런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회사에 우리 회사에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줬을 때 그 주인이 그걸 딱 듣고서 아 정말 그래. 그렇구나. 너 그거 할 줄 알아? 그럼 네가 해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나 그 자체를 얘기 않고 나만 안 알아준다면 어떤 놈이 알아줍니까? 상황 리프팅입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내용 리프팅이라는 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이건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예를 들어 구제한다. 여기도 우리 홈리스들을 구제하자. 구제라고 하면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내려다보고 주는 거나 같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홈리스 돕기. 같은 말이라도 홈리스 구제하고 홈리스 돕기하고는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달라져요. 홈리스들이 생각했을 때는 나를 구제한다. 돈 있는 사람들이 나 불쌍하니까 그거하고 홈리스 돕기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대. 같은 거지만 다른 겁니다. 이렇게 용어 선택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리프레임은 스스로 견해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게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각의 틀을 바꾼 다음에는 소통을 해야 돼. 소통. 그래서 소통의 기술이라고 했는데 소통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죠.
의견을 주고받는 거야. 의견을 주고받으려면 서로 믿는 관계가 돼야 돼. 저 사람이 한 말 해서 야, 나 네 말 안 믿어. 너 얘기해봐라. 내가 듣는 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네가 이마 헛소리 하지 마. 그럼 소통이 안 돼. 뭐라고 하면 그래? 한번 들어보자. 그런 거지. 네 말에도 일리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 쭉 들고 야, 네 말에도 상당히 전부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설명 한번 해줄래?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저 사람으로서는 의견이 서로 똑같은 건 아닙니다. 아, 저 사람 관심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서 또 자상하게 설명하고. 예,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 그런데 내가 생각에는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떤가? 그럼 저쪽도 보면, 아,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겠군요. 그건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전된 것으로 나가는 거죠. 네, 소통이라는 것은 그런 건데, 소통이 되려면 일단 신뢰가 형성돼야 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신뢰. 신뢰는 우리 최면에서 이걸 레퍼라고 합니다. 라폴이라고도 뭐는데, 다운 레퍼. 100% 레퍼가 형성되는 것을 이 100% 신뢰를 만드는 기술을 우리는 최면이라고 합니다. 최면은 왜 필요하냐?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최면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100% 신뢰하게 만드는 기술이 최면입니다. 일단 최면 속에 들어가면 내가 그랬죠?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100% 내 말대로 듣는다. 신뢰하니까 신뢰하게 만들어놓고 내가 명령을 내리거나 말을 해야지. 나를 신뢰하지도 않는데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어디서 개가 짖냐? 그런 식으로 알아듣겠지. 안 되죠. 그래서 소통에는 100% 신뢰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신뢰가 먼저 돼야 돼. 우리 치료하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최면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100% 신뢰를 만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 그런데 어떤 응시나 아니면 이완법을 사용해서 뭐 10분 아니면 2, 3분 내에 최면을 시키면 금방 신뢰 상태로 되니까. 이 좋은 기술이 최면인데 필요한 기술을 사용해야지. 왜 2년, 3년, 몇 개월 지내서 신뢰를 쌓으려고 해?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최면 상태를 유도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면에 들어가면 왜 신뢰하냐면 최면에 들어가면 기술이었습니다. 원하는 반응.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기. 이게 다음 지난번 시간에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려면 그걸 이게 아까 적은 프레이밍이라고 있고 프라이밍이라고 그랬죠. 프라이밍은 또 R입니다. R. 프라이밍이라는 건 기폭제. 어떤 간단한 단어를 하나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 그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는 그 효과적인 단어, 이게 이제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사람들에게, 나이 들었다는 사람들이 주름을 보여주고, 건망증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등산도 간다든지, 실버타운에 대한 이야기, 외롭다는 이야기, 늙었다는 이야기, 이런 말들을 이야기와 함께 많이 들려주면 그런 말만 많이 들은 그룹은 걷는 것도 노인처럼 걸어요. 말도 노인처럼 하고. 저는 노인 아파트 어떻게 됐든
뭐 노인 아파트는 굉장히 싸고 좋지만 깨끗하고 그러지만 글쎄 내가 단어는 못하지만 노인 아파트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 시설이 나쁘고 뭐 그래서가 아니고 거기 가면 전부 아픈 사람들이고 전부 노인들로 내 가면 나도 그렇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젊은 사람들하고 더 접촉을 많이 해야 돼. 금방 그거예요. 젊은 사람은 노래를 듣고 케이팝을 듣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케이팝 아이고 아리랑이 안 듣고 그게 노인이 되는 거야. 케이팝도 듣고 댄스도 하고 같이 말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최면이나 이런 걸 가르친 우리 그룹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치료 전문가 협회에서 만들었는데 그를 만든 이유가 결국은 나이에 관계없이 거기서는 호칭을 전부 선생님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나한테도 뭐 박사님, 교수님 소용없고 그냥 선생님. 나도 다른 사람 부를 때 선생님. 내가 가르치는 사람은 다 내가 선생님으로 호칭하고 그 사람도 나를 선생님이라고만 호칭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최고 내가 대우니까. 그렇게 서로 선생님. 그 다음에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보면 1, 2년 차이, 뭐 10년 차이 그러지만 큰 우주적인 것으로 보면 10년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 별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에 관계없이 그냥 말도 자유롭게 꼭 나이가 나보다 조금 많다고 해서 꼭 공대로는 말을 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친구가 돼야 돼.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목적은 이제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야. 내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만들어놓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친구다. 친구가 있으니까 늘 정기적으로 만나고 또 카톡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잠재의식적인 행동이 그러니까 잠재의식적으로 노인이란 그런 어떤 환경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노인처럼 행동을 하더라. 그것이 얼마나 암시가 중요한가. 예를 들어서 뜨겁다고 말을 하고 찬물을 줬습니다. 이거 뜨거운 거야. 조심해. 하고 찬물을 줬어요. 손을 탁 담그는 순간 뜨거워 하면서 아니 차갑구만. 근데 처음엔 뜨겁다고 해요. 뜨겁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가 뜨겁다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뜨거운 말을 줬겠지. 이거는 넣는 순간 진짜 뜨거워. 근데 나도 보면 그렇지 않죠. 뜨겁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정보, 처음에 입력되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친구 사귈 때에 친구가 골라서 어떻게 사귈 수는 없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을 이런 얘기 들었어요. 미국 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직업이 결정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청소를 시작하게 되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한다고 내가 무시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청소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밖에 못해. 청소 괜찮아. 이거 원베드룸 하나면 100불이야. 그거 뭐 1시간도 안 걸려? 예를 들어 깨끗한 집은 1시간도 안 걸리고 더러운 집 만나면 힘들지만 한국 사람이 살던 집 나도 청소해봤는데 우리들은 굉장히 깨끗해요. 한국인들이 살다가 이사가서 뭐 청소하게 되면 별로 할 것이 없어. 그냥 여기 한번 그 클리닝이나 하고 그냥 슬슬 닦으면 돼요. 늘 닦고 나서 깨끗해. 냉장고 속도 깨끗해. 그런데 중국인 사는 걸 가니까 흑인이나 중국인은 비슷해. 뭐라고 그래야 돼. 요리하는 그 판 열어보니까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그 밑에 기름이 이만큼 쌓여있어. 기름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굳은 기름이. 그걸 다 벗겨내야 돼.
그것만 싱크대 그것만 한 번 하는데도 1시간부터 더 걸리고 기름이니까 닦아내기도 힘들어. 냉장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한낮을 해야 돼. 어떤 데는 하루 종일 해야 할 때도 있어. 그거 100%야. 근데 한국 사람들 산다는 것은 정말 편하고 쉬워. 이것도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뭐 골라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하면서 자기 아는 설명만 하는 거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듣는 정보. 처음인 사람에게 그냥 보수 꼴통인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쫙 피해가 되고 이거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개 같은 놈, 나쁜 놈이야 뭐 하면 그 소리만 들은 사람은 나중에 무조건 그 사람은 뭔 소리만 나오면 그놈 나쁜 놈이야. 나는 신문 배달한다고 했죠. 대개 노인들이 보는데 새벽에 와서 기다리는 사람 많아. 딱 받아들고 욕부터 해. 나 참 불쌍하다고 봐. 얘 불쌍한 인간이야. 자꾸 이런 몹쓸 놈들 나라 팔아먹고. 나라 팔아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자르려고 하는 거지. 어쨌든 그게 입력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프레임을 다 정해버린다니까. 자기 그 속에 들어가 버려. 그래서 그래. 그걸 열고 정보를 보고 이렇게 보고 이거 잘하면 괜찮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금강산 열면 우리 금강산 구경도 가고 우리가 내는 돈으로 북한 사람도 좀 잘 살 거 아니냐. 뭐 높은 놈들이 다 뛰어먹기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불이라도 갈 거 아니야. 안 주는 것보다는. 그러면 내 돈 푸고 그만큼 잘 사는 거고. 띄어먹는 것만 생각하면 그 돈 내가 100불 주고 왔는데 있는데 다 띄어먹고 우리 형님한테는 안 줄 거야. 내가 우리 형님 1000불 주고 왔는데 너 얼마 받았냐고 그래서 얼마 뺏어가고 그러긴 하겠지. 나도 월남전 350달러 받아서 300불 나한테 떼간다고 양해도 안 그랬어요. 그냥 가져가고 50불만 줬다니까. 지금은 이제 한 달에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연금으로 이제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분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잘 못 살았어요. 고속도로도 만들어야 하는데 철도도 놔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돈도 안 빌려줘.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용병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싸워주고 대신. 그 대신에 그걸 하고 고속도로 놓고 이제 그랬다고 하니까 좋은 거지만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옛날하고 적용하면 안 되지. 시대에 따라서 이 틀이라는 게 굉장히 나를 얽매이는 틀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틀 속에 갇혀 있다면 나는 못해. 그건 틀이요. 못할 일도 있지만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딱 어떤 걸 보여주시면 자세히 보고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아니면 이건 내가 자신이 없어. 그런데 왜 자신이 없어? 여기에 대한 정보를 몰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지. 이거 어떻게 돼가는지 다 알아봐. 이거 하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데 나는 모르고 있어. 그럼 이걸 하려면 공부해야지. 내 아들이, 나의 친척이, 나 와이프가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어. 이게 고쳐줘야겠어. 다른 사람 미쳤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미친 게 아니야. 고쳐줘야겠어. 어떻게 고쳐? 고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 미쳤다고 하니까 자기도 미쳤다고 그러고 정신병원 보내고 그럴까? 그러지 않고 이건 미친 것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도 상담해보고 자기가 배우면 안 될까도 알아보고 배워서 할 것 같으면 배우고
의리해야 될 것 같으면 의리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너무나 잠이 안 오고 그러면요 미칩니다. 한 2, 3일 잠 못 자면 제정신이 아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때려 부시고 그랬는가 봐. 살림을 여잔데 나한테 치료를 한번 받고 간 사람이. 그러니까 아들들 데리고 저 아버지가 피신했어요. 그러니까 한 이틀 피신했다는데 왔어. 그때는 그 우울증에서도 조울증이 있어. 조증과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 때는 우울하고 조증 때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며칠 우울하다가 막 어떤 때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낯선 게 아니야. 조증이야. 그래서 이제 카톡을 나오고 했었는데 갑자기 카톡 대답을 안 해. 아, 내 생각에 이거 틀림없이 집에서 그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정신병원에다가 일단 좀 한 15일은 들어가야 돼. 2주일 있어야 돼요. 갔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한 2주일 지난 뒤에 내가 하나 카톡을 보냈어요. 카드 같은 걸 보냈더니 대답이 왔더라고. 이제 왔는가 봐. 그러니까 잘 갔다 왔냐 그런 소리를 못 하잖아. 그래서 이제 비슷한 위로 말도 하고 그랬는데 가족이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낫는다고 또 정신과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했을 뿐이야. 근데 나는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이건 정신병이 아니다. 홀 그 라이프에 많은 나쁜 기억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건 나설 수는 있는데 일생에 걸쳐서 된 것이기 때문에 한두 번에 날 수 있는 게 아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된다. 꾸준히 치료받으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이건 별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건 선택이니까. 그러나 나는 이건 정신병이 아니고 마음의 병이니까 낫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정신병이라고 하고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정신과를 보내더라고. 그 사람도 정신과 보내더라고. 자기 와이프. 나 같으면 상당히 버는 돈을 투자해서라도 낫게 하려고 애를 써야 옳다고 봐. 그런다면 낫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상담을 해서 진작을 알아보고 낫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가를 보고 희망이 있다면 투자를 해야지. 돈 안 들고 고치는 방법 어디가 있어? 그쪽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지. 그런 정도를 해야 하는데 투자하려면 돈이 들어. 이쪽은 돈이 안 들어. 안 되는 쪽으로. 사람이 이제 죽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히 그 환경 정보라는 건 처음으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잘못된 정보 때문에 지금 SNS에 너무나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아요. 의식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 예를 들어서 요번에 대통령 왔다 갔는데 미국에서 그 의장대 옆에 걸어놓은 태극기 보니까 팔아야 될 아래 파란 태극기 파란 색깔이 좀 옅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시했다. 미국 와서 무시당하려고 왔다. 병신 같은 놈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태극기 그대로더라고. 근데 그때는 얘기하고 지금은 무시당했다고 그러고. 이게 틀이야, 틀. 그걸 밉다고 생각하고 계속 밉다 보니까 보는 것마다 미운 걸로 생각되는 거야. 그게 예를 들어서 새파래야 되는데 덜 새파랗다는 것이 그게 뭔 문제가 됩니까? 색이 다를 수도 있고 미국에서니까 새우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했으면 다음 좋은 걸로 갖다 주면 되고 그런 것이지. 그것이 그 다음에 말 하나 때문에도 문제죠. 전번 김대중 대통령 때는 여기 와서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디스맨이라고 했습니다. 디스맨 이 소리는
뭐 이 사람 그런 뜻도 우리가 직역하면 이 사람이지만 그냥 이분 그냥 보통 때 이 사람 그러잖아요. 유 그러면 너란 뜻도 되지만 당신 뜻도 되고 그렇듯이 듣는 사람이나 때에 따라 다른 건데 그걸 또 한국에서는 직역해가지고 이 사람이라고 지적받았다고 무식 어떻게 보면 무식한 것이 되지만 그게 틀립니다. 왜? 나쁜 쪽으로 생각해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좋은 쪽으로 보면 뒷수면이 얼른 볼 적에 이분으로 그냥 해석이 되는 거야.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엘리베이터 앞에 You are here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직역하면 당신은 여기에 있다 소리인데 현재 위치 우리말로는 현재 위치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그걸 다 보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봤어요. 당신이 여기에 있다 그럴 수도 있고 네 놈 있는 자리 그 소리도 들잖아. 우리 말은 다르지만 영어는 다양하지 못해서 그걸 구별을 못해. 듣는 사람과 얘기하는 사람이 느낌으로 알아야 돼. You are here 그러면 네 놈이 여기 있다 그래도 되고 틀린 거 아니야?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되고 당신 아니라 그보다도 더 높은 각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고 그게 다 유야. 그런데 어떤 때는 네 놈이라고 해석하고 어떤 때는 당신이라고 하냐 그 말이야. 네. 틀 속에 갇혀 있으니까 같은 말이라도 부딪힌다는 말하고 박살났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설명하는데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걸 보고 왔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오는데 차가 두 대가 부딪혔어요. 그래놓고 그 두 대의 차가 시속 몇 마일이나 됐을까요? 그러면 한 30마일이요. 부딪혔다 보니까 뭐 그냥 저절로 나와. 박살났습니다. 그러면 몇 마일이나 달렸을까요? 한 70마일 달렸을 겁니다. 보지도 않았지만 박살났다는 그 말 한마디에 70마일이라는 게 나오고 부딪혔습니다 말 한마디에 30마일이라는 나옵니다. 그게 이 표현. 이게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박살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미국 가서 쪽팔리고 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참 의견이 첨예하니까 같은 공통분모는 말은 못했지만 큰 틀은 서로 교환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두로 미국 왔다 간 거예요. 병신같이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대통령이 그냥 왔다가 병신짓 하고 왔다가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나서 했을 때는 일반인이 알아야 될 사항도 있지만 일반인이 몰라야 될 사항은 보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무슨 얘기였는지 몰라요. 그냥 전화로 하거나 하기는 안 되니까 오라고 했을 거라고. 뭔가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걸 일반인한테, 기자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지. 나중에 역사가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온 것이지. 내가 여러분 올 적에 그냥 놀러와 해서 놀러 올 수도 있지. 그러나 저 한번 봅시다. 그랬을 때는 전화로는 안 되겠으니까 오자는 소리야. 왔을 때는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다른 사람 모르지. 그런 것이지. 어쨌든 그 처음 정보라는 게 잘못된 정보라는 게 굉장히 쉬운 거고 왜 이 일을 얘기하냐면 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SNS나 여러 정보 홍수인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SNS에 떠도는 것은 80%는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신문에 보도되는 것은 50%는 허위가 있습니다. 허위. 어떤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문에 어디서 봤냐고 신문에 났어. 신문이 얼마나 일반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신문을 만드는 사람, 방송을 하는 사람이
미디어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공정하게 해야 돼요. 일반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잘못하면 나라가 휘청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새 그냥 엉망이야, 엉망. 예를 들어. 그런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알고 내가부터 안 넘어가야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저놈이 나쁜 정보 줘서 내가 그랬다고 해서 책임이 회피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이지. 거기에 넘어간 책임은. 그래서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그걸 반드시 꼭 불신하라 그건 아닙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내가 받아들여야 할 정보인지, 저 사람이 준 정보가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나를 파탄내기 위해서 정보를 주는 것인지. 파탄내기 위해서 주는 정보를 덥석 받아들고 그대로 믿어버리면 폭발하지. 자기 책임이지 뭐. 왜 그걸. 그래서 이 정보가 나에게 유익하냐, 정말로 옳은 정보냐 하는 판단은 내가 내려야 돼요, 내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걸 작전으로 이용할 때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움직일 적에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 됩니다. 잘된 정보만 줘야 돼. 네. 그러나 잘못된 정보인 경우에는 바꿔주기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나를 파괴시키려고 잘못된 정보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방어죠, 방어. 방어를 할 줄 알아야지. 방어도 못하고 공격만 하면 또 안 돼요. 공격과 방어는 50대 50입니다. 옛날 전쟁을 적에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었죠. 내가 칼로 서다가 저 사람이 칼로 나를 치면 방패가 딱 막죠. 딱 공격하고 막고. 50대 50이요. 칼만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공격을 내가 피할 수 없고, 방패만 갖고 있으면 막기만 하지 내가 공격할 수 없고. 작전으로 그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허위 정보를 주어서 허위 기억을 하게 만들어. 근데 그런 게 많아요. 자꾸 어떤 사람은 내가 잘하는 사람들인데 한 회사 처음에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 근데 여러 차례 나와서 몇 년 동안 계속 엉터리 소리를 하니까 그 소리를 그냥 아무 데서나 해. 그래 자기 잘못된 소리를 자꾸 하다 보면 거기에 취해서 그게 진실로 받아들여요. 진실인 줄 알아. 잘못된 정보도 계속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잘못된 정보하고는 좀 다르지만, 좀 광고할 때도 그런 걸 하는 게 있어요. 광고할 때 보면 저 소리 그냥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있어. 그런데 지금 나오는 광고 중에 참 그 사람 목소리가 거슬리고 싫은데 싫으니까 기억이 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 이민옥이 20년 전부터 듣고 외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1800 하는 그 변호사 광고 들으셨죠? 어떤 여자가 하는. 지금은 근데 디보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건 그대로 쓰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 누구나 얘기 들어보면 그거 듣기 싫대. 듣기 싫다고 하는데 그 번호는 외우고 있어. 광고 효과로는 제대로 쓰는 거예요. 브라이언 타필라인가? 그 이름까지 내가 알고 있잖아. 다른 사람 물어보니까 교통사고 났는데 이름을 알 수 없어서 그 사람한테 갔다 오더라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좀 얘기하고 음성이 아주 나빠서 그냥 싫으니까 기억돼. 그건 광고 하나의 작전입니다. 좋게 해서 되는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기억시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광고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지만 자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게 이제 아름다운 정보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끼리도 별명을 비칠 때 저는 좀 까매야 돼. 야, 깜둥이! 아니, 흑인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 좀 기분 나쁘지. 그러지 말고, 같은 친구라도, 그러지 말고, 깜찍다는 그거 말고, 그 사람이 컴퓨터를 잘해? 야! 컴퓨터 기술자! 그렇게 붙여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 기술자, 근데 기술자는 아닌데 컴퓨터 다른 사람보다 잘해. 너는 컴퓨터 왕! 그렇게 붙여주면 그 친구는 정말로 장래에 컴퓨터 왕이 돼요. 내가 내 친구지, 우리 회원이, 라디오 코리아 앵커 아나운서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책을 국어선생님이 읽혀서 잘 읽었더니, 야! 너 아나운서 해봐라! 너 아주 목소리도 좋고, 괜찮아. 그 소리 지금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소리 때문에, 내가 그런가? 그러고, 그때부터 연습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방송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지금 앵커가 돼 있어. 그렇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같은 친구끼리니까, 친한 친구라면 좋은 별명을 붙여줘야 돼. 그럼 그 친구는 평생 내 친구 돼. 나 한 번만 저 새끼 못난이라고 그래. 야, 어떤 사람은, 야, 못난이. 그런 사람도 있어. 지 친구한테. 그건 친구도 하지 말아야 돼. 친구를 못난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자기 친구가 못난이면 그 못난이를 둔 그 사람은 그것도 못난이지. 저도 못난이라 소리예요. 조금 얘기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달리 듣지 마세요. 여자가 서로 결혼했어. 여자 입장에서만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을 정말로 임금처럼 대우를 해. 좀 못났더라도 대우를 하면 자기는 황후가 되는 거야. 자기 남편 보면서 이 못난 녀석, 에휴, 찌질이도 못난 놈. 그러면 자기는 찌질이도 못난 놈의 와이프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유태인들의 우화에 나오는 거야. 남편을 황제같이 모셔라. 그럼 너는 황후가 될 것이다. 남편의 친구들을 식사같이 대접해라. 그럼 너는 영원히 아름답게 기억될 거다. 대접은 잘못해줘놓고, 대접 잘못하면, 에이, 그 집 갔더니 그 옆했네. 하는 것이 말이야.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대접을 융성했어. 야, 그 집 갔더니 내가 별거 아닌데 뭐 나를 굉장히 공작처럼 대워해. 그 부인 훌륭한 사람이야. 사람 잘 알아보더라고.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까? 그래, 결국은 훌륭한 부인이야. 훌륭한 부인이 되는 거야. 이제 자기가 훌륭한 부인이냐? 거꾸로 얘기하면 아내를 여왕처럼 생각해. 그럼 자기는 임금이 될 거야. 아내를 발바닥 때만큼도 여기지 않으면 자기도 발바닥 떼요. 뭐 별거니까. 이게 상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칭찬. 여러분 이제 애를 낳아서 했을 텐데, 애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칭찬입니다. 우리 왜 칭찬 안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나도 이제 손자도 있지만 보면 요새는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이야, 잘한다, 응? 막 해주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 하는 거 보고 그러면 막 천재라고 막 자랑하는데, 사실은 뭐 다른 애들도 다 그래요. 그러나 애들 듣는 데서는, 야, 천재다, 너 훌륭하게 될 거야, 잘하네. 그럼 걔는 그 소리 듣고 잘 자라는 거야. 걸어가다 다 넘어졌어. 병시같이 넘어지냐? 그렇게 하면 아버지하고 사이도 나중에 어쩐지 아버지가 싫어져.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뭔 일을 안 하려고 해. 실수는 누구나 있거든. 뭔 여자 실수하면 병신같이 그래도 실수한다고. 그 소리 또 듣기 싫으니까 아예 아버지를 안 봐. 결혼했어도 안 가. 대답도 안 해. 왠지 연락 오기도 싫어. 그런가 하면 야, 너 넘어졌으면 너 일어나. 너 할 수 있어. 뭐 넘어지는 거야. 다 넘어지는 거야. 일어나는 게 중요해. 야, 너는 일어났어. 아주 넌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겨도 아버지 이번에 나 이렇게 하려는데요. 어떠세요? 또 그 소리 듣고 그래 엉터리 생각 말라 그러지 말고 너 그거 아이디어 좋네. 너 그거 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그리고 잘하는 일 있으면 나한테 부탁을 있으면 해. 내가 밀어줄게. 그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은 친밀감 표현 기술인데 너무나 서론이 됐지만 요약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정이 처음에 일단 친밀감, 완전한 친밀감 형성은 우리 마음 치료하는데 또 마음을 이렇게 뭐라 할까 조정하는데 필수적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친밀감 형성이 그 다음에 보면 원하는 반응을 이끌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친밀감을 형성해야 됩니다. 둘 사이의 친밀감 형성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이걸 미러링 기법이라고 하는데 미러링이라는 거울이란 뜻이죠. 우리의 뇌에는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울 뉴런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운동 신경 중에 하나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실행할 때 반응하게 만드는 그 신경인데 누군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그랬을 적에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 예상하기만 해도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포영화를 봤어요. 무서운 순간이 됐습니다. 저절로 몸이 움찔해집니다. 실제로 공포를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공포스러울 때는 그렇다는 걸 알았어. 이게 이제 미러링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느껴지는 어떤 것이 그려져. 영화만 봤을 뿐인데도 몸이 움찔해. 땀이 쭉 흘러. 슬픈 영화 보면 막 눈물이 흘러. 지가 슬픈 건 아니잖아요. 근데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이 흘리고 웃기는 영화를 보면 막 웃고. 그게 미러링, 뉴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그래야 친밀감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또는 상대편과 얘기할 적에 이런 모방하기를 섞어 놓습니다. 처음에 무슨 일을 이렇게 얘기할 적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손을 움직인다면 나도 살짝 그걸 모방해서 그 말을 하면서 손을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언어 사투리를 사용한다면 나도 그 말할 때 슬쩍 그 단어를 넣어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미러링이 일어나요. 미러링은 친밀감이 생겨졌을 때 미러링이 되는 거예요. 친밀하다고 생각했을 적에. 싫어하면서도 미러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해. 그런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그 원인이 엄마한테 있어요. 엄마가 생각 때마다 아빠 없을 때는 그런 인간이 있고 뭐 어쩌고 그러면 애들도 저절로 아버지 뭐 별거 아니게 봐. 엄마 따라가는 거예요. 아빠 따라가기도 하지. 아빠하고 같이 있을 때 엄마에 대해서 욕을 자꾸 하면 엄마를 싫어해주고 욕을 하고 나쁘게 봐.
우리 실제적으로 또 그랬잖아요. 요새 대한항공 뭐 이게 문제가 돼서 어디로 넘어갈지 아시아나도 다른 데 판다고 그러더만 대한항공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을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막 노무현이가 저 사람 죽게 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일이 일어난 최초가 뭐였죠? 땅콩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그냥 잘 뭐가 됐으면 됐어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럼 끝났어. 그런데 뭐 그러지 않고 막 하다가 관 지르고 하는 것이 막 동영상에 뜨고 그것도 자매가 똑같이 그래서 야 이 자매는 이상하다. 관 지르고 하는 게 본성인가? 그랬더니 네. SNS에서 보니까 엄마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이 엄마 닮았구나. 엄마가 그랬을 겁니다. 평생 40평생을 살면서 집에서 관질렀을 거예요. 참 돌아가신 조 회장님도 힘들게 살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얘기도 못하고 와이프가 그러니까 딸들도 그대로 오는 거야. 그건 지우식이 없어. 배운 것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무 이걸 불러다 놓고도 막 잘못하면 하고 집어 던지고 나쁜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아들 딸을 위해서도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와이프한테 잘해야 되고 남편한테 잘해야 되고 남편이 잘나서가 잘하는 게 아니고 아들을 위해서 잘해야 돼. 내 아들 딸을 위해서.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욕하면 이놈들도 욕하고 미워하니까 내 아들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좀 봐줘야 돼. 남편도 마찬가지야. 와이프 똑같습니다. 예. 어쩌면 겨울료는 이것이 작동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안 고쳐집니다. 40년 동안 형성된 것이 한 번에 끊어지겠습니까? 고칠 수는 있겠지. 결국은 그것이 막 여론이 악화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고 회장은 새로 선임하는데 국민들이 하지 말라고 막 하니까 그 연금 거기에서 이제 반대하고 뭐 다른 사람도 반대하니까 안 됐어. 안 됐다고 해서 주식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회장만 안 됐지 본인은 있는데 그러나 충격이었겠죠. 그렇지 않아도 폐가 좀 약했었는데 스트레스가 무서운 겁니다. 확 약해서 결국은 이제 세상을 뛰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근대화를 주도한 아주 중요한 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적인 어쩌면 사소한지도 모르는 가정적인 일 때문에 점점 커져가지고 나비의 몸짓이 나중에 전쟁으로 발전하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말이 맞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내가 잘하고 가정이 편안해야 밖에서도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가정이 엉망이면 밖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가정을 참 양보를 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상대편의 친밀감 형성은 좋은 점을 부각시켜주고 나쁜 점이 있다면 병신같이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여보 내 상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안 돼?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했어? 그거보다는 한 번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을 왜 그렇게 했냐고 해서 바꿔질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해야지. 한 번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시 다음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공동으로 지어야지. 어쩔 수 없지. 왜? 바꿔 얘기하면 나도 그런 실패를 했을 때 아내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되고 내가 실패했는데 와이프가 병신 같은 놈이라고 해서 말이야. 그 사람은 그냥 와이프 옆으로 가기도 싫고 와이프하고는 아무것도 못해. 저녁에도 끼어들 마음도 없어.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한 번에
침대에서 한번 와이프가 탁 차는 것에 굴러 떨어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와이프하고 합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어떤 마음이 안 일어나. 마음이 일어나야 신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안 일어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친밀감 형성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 친밀감 형성하는 세 가지인데, 모방하기, 모방 이끌기, 완전한 친밀감 형성하기. 모방하기는 상대편을 내가 모방하는 뜻입니다. 44페이지. 그러니까 상대편의 파장에 내가 맞춰야 돼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말을 하면서 얕게 호흡을 했어. 숨을 내쉬는 호흡을 하더라면 나도 의식적으로 내쉬어. 저 사람이 동작을 오른손으로 움직여. 그럼 나도 오른손을 움직이거나 왼손을 움직여줘. 동작 같이 해주는 거야.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서 미소를 줘. 그럼 나도 같이 빙긋이 웃어줘. 그러면 저 사람의 생각이 나랑 같은 분이구나. 나랑 소통이 되겠구나. 그렇게 되죠. 그 모방하기에 그러면 이제 신뢰가 생기는 거야. 모방을 한 뒤에는 그냥 모방이 됐다는 건 친밀감이 형성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모방 이끌기. 자, 이번에 이끌어 나가야 돼. 상대가 나를 모방하도록. 자, 첫째 번은 내가 모방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편이 신뢰가 왔어. 일종의 최면이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을 나를 모방시켜야 돼. 그러니까 나를 모방하도록 얘기하면서 내가 그 사람 언어로 얘기해. 그 사람의 사투리로 얘기해. 그 사람의 손짓 발짓을 사용해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할 듯이 어떤 말을 하면서 오른손을 했어. 나도 그와 비슷한 얘기하면서 오른손을 움직였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왼손을 움직이더라. 그럼 완전히 이제 따라하기가 된 거야. 모방 이끌기가. 그러면 상대편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편이 나하고 맞추는 것도 중요하잖아.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몸의 움직임, 모방 이끌기 여러 가지 있어요. 몸의 움직임. 이게 제일 먼저 몸의 움직임이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몸의 움직임입니다. 저도 말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보고. 이게 몸의 움직임이에요. 가만히 있어 하는 것보다 어떤 강조적인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한다든지 저는 그거. 몸의 움직임은 가장 시각적으로 제일 먼저 뛰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제스처를 어느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연습해야 돼요. 맞게. 그래야 상대편도 그걸 이제 알아듣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얼굴 표정입니다. 46페이지. 에크만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얼굴에는 46개의 근육이 있어요. 서로 다른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서로의 조합을 해가지고 10,000가지 표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10,000가지 표정. 이 표정은 내가 의식적으로 질 수도 있지만 의식하지 않고 짓는 표정이 많죠. 그건 잠재의식에서 오니까 그 표정은 진실이야. 말하고 표정하고를 비교해보면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표정은 진실이니까. 잠재의식에서 하는 거. 그래서 표정은 상대가 미소를 지으면 나도 억지로라도 그냥 빙긋이 미소 지어줘요. 자는 나를 비웃어? 그러지 말고 같이 비웃어 주면 그게 이제 서로 교통이 되는 거죠. 저 사람 미소인데 나는 교통하고 있으면 그 사람 생각이 내 말 나하고는 좀 틀리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나하고 소통이 안 되죠. 어색하지만 그래도 미소 짓는데 상대편이 알지 못하도록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억지로 하고 있어.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한 거야.
상대의 감정과 조화를 이루어서 내가 그런 걸 해줘야 돼요. 거기에 관한 얘기가 쭉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하려면 좀 그러니까 요건 좀 읽어볼까요? 맨 밑에 있는 대화. 오는 길에 도로가 꽉 막혀서 20분이 늦어졌습니다. 어찌나 짜증이 나든지 라고 말하면 20분이나 도로에 갇혔었구나. 이렇게 20분이나 좌우간 도로가 문제라니까 이런 말 그렇게 해야 하면 그 말 듣고서 참 안 됐네요. 이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얘기 듣고서 상대편은 미소 짓고 있는데 나는 입술을 깨문다든가 그러면 대화 자체가 안 되죠. 서로 그런 얼굴 표정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호흡. 호흡은 우리 최면에서 호흡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최면 처음 할 적에 자 눈을 감으시고 심호흡을 크게 3번 합니다. 그러죠? 호흡이요. 호흡만큼 서로 일치시키는 것이 좋은 게 없어요. 우리 말이 그렇죠. 자, 우리 호흡을 맞춥시다. 그게 그 소리야. 호흡을 나는 내쉬는데 저 사람 들이쉬어. 그러면 호흡이 안 맞는 거야. 저 사람 내쉴 때 나도 내쉬고 저 사람 들이쉴 때 나도 들이쉬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 야, 우리끼리 호흡 좀 맞추자. 호흡 맞추자는 건 의견을 맞추자는 뜻도 됩니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호흡이 맞으면 의견도 맞아요. 나는 내쉬는데 움직임이 봐서 난 내쉬는데 저 사람이 나하고 늘 거꾸로 오네. 그러면 뭔가는 좌우간 저 사람하고 안 될 거라는 나쁜 이미지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최면할 때는 자 천천히 심호흡을 합니다. 제가 셋을 세는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멈추세요. 이제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최면 유도할 때는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 참가자들을 7, 8번 반복하면 호흡 패턴이 같아져요. 누구나 처음부터 같을 수는 없어. 들어올 때 흥분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같게 호흡을 일시키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우리 호흡을 일치시켜 봅시다. 자, 내가 하나, 둘, 셋을 하면 숨을 들이쉽니다. 자, 들이쉬세요. 하나, 둘, 셋. 멈추세요. 좋습니다. 내쉽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그래서 7번 내지 8번 하면 전체 사람들이 호흡이 똑같아져요. 호흡하는 게. 호흡이 일치되면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이나 의견 일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말이 호흡이 맞아야 무엇을 하지. 그런 소리도 있고 호흡을 맞춥시다. 그러기도 하고 그 말이 왜 있겠어요. 호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목소리. 저도 이제 목소리가 크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목소리의 톤, 높이, 속도, 크기 아주 중요합니다. 살살살 얘기해야 될 때 괌 지른다든가 고함 소리 내야 될 적에 살살 얘기한다든가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럼 물론 그 사람 특성이 따로 있겠지만 일단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대개 외향적인 사람, 지배적인 사람, 장군들, 우두머리들 이 사람은 맞소리가 큽니다. 강하고 이러세요! 그렇게 되는 거지. 지배를 아흔 아홉 번을 깜빡이는지 그래야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알지. 빌 클린턴 대통령 평소에 많이 깜빡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99번이야 평소가. 근데 117번을 깜빡이었어. 그러면 다 넣은 거야. 그렇듯이 저 사람 보니까 1분에 10번 정도 깜빡이더라. 그랬는데 무슨 말을 하니까 20번을 깜빡했다. 이것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무슨 얘기를 했는데 3번밖에 깜빡이지 않았어.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어떤 자관 깜빡이는 속도에 따라서 분당 몇 호냐 뭐 그래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1분에 몇 호냐 신경 쓰지 말고 자관 상대의 깜빡이는 속도가 빠르냐 중간이냐 늦으냐 횟수까지 셀 필요는 없어요. 평소보다 빠르구나 평소와 같구나 평소보다 느리구나 이런 걸 판단하고 그 사람을 읽으려고만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맞춰야 돼요. 저 사람이 한 10번쯤 깜빡이면 나도 10번쯤 깜빡여줘야 돼. 그러면 저 사람이 저 나하고 같은 애? 그런 생각이 들으면 그때부터 대화가 돼요. 이게 여기까지 성공을 하면 신뢰가 됐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끌어야 돼. 자, 내가 저 사람을 맞춰줘서 저 사람하고 신뢰가 됐으니까 이 다음에는 내가 마음대로 좀 해봐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49페이지. 이제 나의 몸의 움직임, 내가 얼굴 표정을 짓고, 내가 호흡을 하고, 내가 목소리를 어떻게 하고, 내가 눈을 깜빡이게 하고서 상대편을 보는 거야. 그럴 때 상대편이 나와 똑같이 표정을 짓고, 그런 호흡을 하고, 그런 목소리를 하고, 눈 깜빡임도 비슷하다면 이끌기에 성공한 거지. 자, 이끌기에 일단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내 맘대로 하기. 내 맘대로 하기가 아니라 완전 친밀감 형성 의사소통 미러링에 들어갑니다. 내가 명령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내 맘대로 한다 보니까 좀 말이 그러지만 지금 이걸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움직이려고 이걸 배우잖아요.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면 첫째, 내가 그 사람의 움직임에 맞춰.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저 사람과 비슷한 움직임으로 해봐. 그럼 저 사람도 나에 맞춰줘. 그럼 됐구나. 이제는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는 내 의도대로 그 사람의 몸짓, 손짓, 말을 사용해서 내가 명령을 내리고 그 사람 따라할 거 아닙니까? 자기는 몰라. 같으니까 그냥 저 사람 하는 대로 따라할 뿐이야. 그게 어떻게 보면 지도자라든가 이게 사람을 다루는데 능숙한 사람은 이 과정을 압축시켜서 짧습니다. 시간이. 1, 2단계 시간이 굉장히 짧아. 근데 이제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겠죠. 그러나 많이 경험을 쌓게 되면 짧아져. 그 사람하고 그 전에 내가 이런 소리 들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 현대사 정치인 중에 위대한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 그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분들은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하고 누가 만나서 1시간만 얘기하고 나오면 평생 김대중 멘트해봐요. 왜 그런지 몰라. 근데 한 번만 김영삼 대통령이 말 잘하던 것도 아니에요. 김영삼 대통령하고 독대하고 나오면 평생 김영삼 대통령 맨이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천부적으로 타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서 열심히 하면 되기도 해요. 천부적으로 타고난 사람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라 하더라도 열심히 이걸 신경 쓰면 그와 가까이는 갈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뭐 치료를 하고 하는데 또 그게 필요하니까 내가 상대편을 움직이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보통은 다 나를 움직이려고 해.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끌어들여서 내 일이 어떤 거 시켜야지. 다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또 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또 그러려고 하지. 그러니까 서로 대등해. 누가 먼저냐, 이제 누가 기술이 좋으냐, 그 차이죠. 그래서 저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드느냐, 내가 저 사람 사람이 되느냐, 저 사람 사람이 된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완전한 친밀감 형성, 100% 네트워크, 의사소통 미러링. 2단계가 오면 이제 표정, 제스처, 자세, 목소리, 호흡, 눈 깜빡임
다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하면 그냥, 그래서 아주 정말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앉아서는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차 한잔 시켜놓고 눈만 깜박깜박하고 가끔 가다 미소 짓고, 그리고 1시간 아니라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돼요.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끼리는 하루 종일 1시간 앉아 있으면 무슨 말 좀 해봐라 답답해 주겠다 그러죠. 그건 안 통해서 그래. 이것이 통하는 사람은 그냥 앉아 있어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되게 다 알아. 미소 짓고 얼굴 표정 짓고 하는 거 보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뭐 있다, 저 사람이 내 손을 잡고 싶구나 다 알아. 아는데 뭐 말보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걸 이제